네, 본 차시는 세 번째 강의로 표고 톱밥 재배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표고 톱밥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고 톱밥 재배는 재배 시설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간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시설 재배는 비닐, 보온재, 차광막 등을 사용하는 재배 시설인데요. 이름 그대로 간이시설인 만큼 임시로 지어진 시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시로 지어진 시설인 만큼 환경통제가 불안정한데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톱밥 재배는 재배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시설은 한 번 지어지면 다시 변환이 되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재배시설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단기간 표고 재배를 가지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설 재배인데요. 시설 재배는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정적인 시설 재배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환경 통제에 굉장히 안정적인 시설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연중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한 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배 시설은 워낙에 대규모이다 보니까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초급 그 재배자들에게는 권장하는 재배 시설은 아니고요. 재배 시설이 갖추어지더라 하더라도 이 재배 시설의 그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그만큼의 그 대규모화된 시설에도 필요한 환경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재배 시설뿐만 아니라 톱밥 재배를 할 때 가장 큰 선택 사항 중에 하나는 배지의 유형입니다. 배지가 어떻게 배지의 유형에 따라서 톱밥 재배 시설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가 톱밥 배지가 배지에 쌓인 봉투가 전면으로 모든 면에서 개방되는 배지인지 아니면 윗부분 상면만 개방되는 배지인지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배지의 비닐봉투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환경뿐만 아니라 재배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재배를 고려하시는 재배자들께서는 과연 본인에게 어떤 배지가 적합한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면 개방형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면 개방형 배지는 균사가 자라는 기간이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지 배양의 개월수는 2월에서 5월 사이로 상면 개원과 같은 개월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곡차곡 그 관리가 굉장히 유용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지를 2에서 5개월 동안 배양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면에 있는 쌓여있는 봉투를 모두 개방을 했을 때 전면 개방형 배지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대표적인 배지의 모양은 사각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방형 배지라고 불리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재배자분들이 사각 블럭형 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면 개방형 배지로는 보통 요즘에는 수입되고 있는 배지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배지 방법 또한 전면 개방형 배지이기 때문에 균사가 자라는 기간이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지 배양 일수도 2에서 5개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형 배지와는 달리 약간 배지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만큼 약간 좀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불편함이 따르고요.
하지만 또 그 전면 개방형인 만큼 배지가 다 배양되고 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면을 다 개방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수입되는 배지들의 특성을 보면은 포장되어 있는 비닐봉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들 많은 재배자분들이 보습 배지라고 소개하실 겁니다. 보습 배지라 하면은 좀 더 수분을 이제 관리하는 그 비닐봉투를 한 겹 더 씌웠다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 산림과학원에서는 이 쌓여있는 배지 봉투가 모두 다 벗겨지기 때문에 전면 개방형 배지라고들 하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보습 배지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에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지라고도 불릴 때도 있으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한 그 용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면 개방형 배지입니다. 상면 개방형 배지는 일부 이제 재배자들이 기둥형 배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상면 개방형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균사 만연 시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면 개방형 배지와는 달리 좀 더 긴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아무래도 배지를 위로 똑바로 세워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균사가 호흡하는 호흡률이 낮아져서 균사가 그만큼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전면 개방형 배지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 균사가 생장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균사가 길게 균사가 자라는 시간이 길수록 약간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재배에서 버섯을 수확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긴 하는데 또 반대로 수확이 길어지는 만큼 버섯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염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재배자들이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배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표고 톱밥 재배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고 톱밥 재배의 과정은 크게 8가지입니다. 이 8가지 단계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톱밥 재배를 하려면 어떤 배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지 재료를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균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균은 오염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균사가 잘 자라고 있는 종균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종균을 선택하시고 나면 톱밥 배지를 무엇을 선택하실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앞서 원목 재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톱밥 배지의 재료도 수종도 대부분 참나무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나무류하고 영양원이 될 만한 쌀거나 밀기류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톱밥 배지를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지 조제하는 혼합 유래 방법은 참나무 톱밥과 영양제를 혼합하고 거기에 수분 함량은 60에서 65% 정도가 되겠고요. 영양제의 비율은 적정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영양 혼합의 퍼센트는 탄산칼슘은 0.6%, 질산칼리는 0.4%, 그 외에 설탕은 1에서 3% 정도를 저희가 권장합니다. 하지만 재배하시는 재배자분들의 노하우에 따라서 그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배 환경과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배지 조제하는 혼합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배지 재료를 저희가 앞서서 선택을 했고, 이 선택한 방법은 대규모화된 재배 시설을 위해서 혼합기를 가지고서
물을 공급을 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혼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이제 농가분들은 이제 정말 커다란 이제 뭐 대야나 이런 거를 통해서 톱밥을 이렇게 혼합을 하시는데요. 시설화된 뭐 간이 시설이든 시설 재배 사든 규모화된 재배사에서는 반드시 혼합 기계를 사용하셔가지고 적당한 함수율을 조절하신 다음에 배지 재료를 혼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봉 단계입니다. 입봉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재배 봉투에 배지를 넣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배지를 넣는 방법에는 뭐 배지의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이든 기둥형이든 사각형이든 배지 봉투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목형, 기둥형, 사각형이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전면 이 봉투를 차후에 전면 다 모두 개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면 위에 부분만 개봉할 것인지에 따라서 배지 넣을 때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배지의 그람 수는 1.2에서 2.5kg 정도 되는데요. 전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2.5kg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상면 개방형 배지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kg 정도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배지 그람수가 되겠습니다. 배지의 용량은 차후에 버섯이 발생되었을 때 버섯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고 어떤 재배 환경인가에 따라서 배지의 용량을 적절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지를 봉투에 이제 넣고 나서는 1에서 6개 정도의 구멍을 이제 뚫으셔야 되는데 이 접종을 위한 구멍은 표고균을 원활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 아니고 이제 톱밥 종균을 집어넣을 만한 적절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상면 개방형 봉투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접종 구멍이 1개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면 개방용 봉투에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에서 6개 정도의 접종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지를 이제 만들고 나서는 표고균을 접종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살균이라고 하면은 표고균 외에 배지 안에 다른 오염균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살균 방법에는 상합살균과 고합살균이 되겠습니다. 상합살균과 고합살균의 기준은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데요. 상합살균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고합살균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90분간 짧은 시간 동안에 압력을 굉장히 높이고 또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동안 높은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오염균을 없앨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만큼 연료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살균 방법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냉각 단계인데요. 예, 그림에서 보다시피 별도의 냉각실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멸균된 배지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단시간에 냉각을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냉각의 온도는 20도 이하로 된 이제 냉각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냉각실은 멸균된 멸균실 바로 옆에 설치를 하셔야 멸균된 배지가 또 2차로 오염되지 않게 바로 냉각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 조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고합살균과 상합살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압 살균의 가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살균 후에 수분량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살균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오랜 기간 살균을 하다 보니까 봉투 내에 발생하는 증기량이 고압 살균에 비해서 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봉투 안에 자체적으로 수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지를 만드실 때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함수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신 만큼 차후에 살균 과정에서도 배지 내 수분의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한 살균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접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를 잘 오염균까지 제거하는 멸균 단계가 끝나면은 풀고균을 바로 직접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접종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품종 선택, 적절한 품종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품종에 대해서는 5차 시에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품종을 선택해서 풀고균을 멸균된 배지에 접종하는 단계는 아무래도 오염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접종실을 구비하셔야 되고요. 접종실에서는 자외선 살균 등과 같은 무균 처리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그리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접종 방법은 풀고균을 한 약 10g 정도를 배지 표면에다가 고르게 분산해서 접종을 하시고, 실내 온도는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18도 정도를 유지하는 접종실에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톱밥 재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인 배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온 배양 시설은 약 한 실내 온도 25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데요. 배양실은 계속 거듭 강조를 해드리지만 다른 오염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정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사계절 내내 재배할 수 있는 환풍기와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냉방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가습기를 설치해서 계속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우면 배지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난방기도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배양 시설에는 항상 온도가 20에서 25도 사이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습도는 60에서 70도 정도가 유지되어야 되면서, 또 이 균들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산화탄소 양은 10% 이하가 아무래도 이렇게 기형 균사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들을 계속 일정하게, 한쪽 면만 이렇게 정지돼서 키우다 보면은 풀고균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시작하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후에는 한 번씩 배지의 여러 면들로 뒤집는 방법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배양,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상태의 배양실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불을 갑자기 켜게 되면 풀고균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꾸준하게 깜깜한 배양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배양 환경이 되겠습니다. 배양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봉투를 모두 다 까는 전면 개방, 또는 위에 부분만 개방하는 상면 개방을 하시고 나면은 버섯 발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섯 발생을 위한 발생실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발생실도 사계절 내내
이렇게 고르게 안정적으로 버섯이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배지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배양실은 깜깜한 상황이었지만 버섯 발생실은 또 반대로 이제 일정한 빛이 추가되어야 되고, 적정한 빛의 양은 150에서 350 럭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15도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습도는 계속해서 이제 수분 관리를 하셔가지고 90% 내외로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로 버섯 발생이 하고 나면은 꾸준하게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계속 버섯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접종된 배지는 1차 수확한 후에 짧게는 열흘, 그다음에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휴면 상태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물의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자극 효과를 주어가지고 2차 버섯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수확 이후에 휴면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버섯이 발생될 수 있는 처리를 한 후에는 2차로 버섯이 발생되는데요. 2차뿐만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는 최대 5차, 6차까지 버섯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재배 조건을 유지하신다면은 더 많은 장기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